5월 6일 날, 금요일 날 어두웠습니다. 9시 안 돼서 8시 정도. 전혀 모르는 데가 들어갔어요. 늦은 저녁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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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기 내가 혹시 살인을 연루했고 지금 네? 살인을 연루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형님? 전화를 걸어온 건 오래 알고 지낸 동네형 이 씨였습니다. 한밤중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해와 도무지 믿기 힘든 얘기를 꺼내놨다는 이 씨. 내 차가 지금 시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시신이 있다고. 거의다 지금 상했어 지금. 뭐라? 차 안에가 시신이 있다 이거야 지금? 아니 거의 썩었지. 자신의 차 안에 부패된 시신이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 곧장 경찰이 출동했고 이 씨가 말한 장소에 있던 차량이 문을 열었을 때 믿고 싶지 않던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뒷좌석 천장 높이까지 가득 채워져 있었던 빈 상자들 17개의 상자를 모두 드러내자 커다란 비닐에 쌓인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다리는 바닥에, 머리는 뒷좌석 시트에 걸쳐진 채 엎어진 상태였다는 시신. 꽤 오래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114일 동안 차량 안, 그것도 비닐 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시신의 신원은 53살 여성 배진경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부패가 꽤 진행된 터라 사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검 결과 머리 부위의 손상이 유력한 사인으로 추정됐습니다. 부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비닐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들의 그 부패 속도가 좀 늦춰진 감이 있어서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손상이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좀 잔인하지만 맞아 사망했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씨는 톱으로 자른 대나무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벌인 뒤에는 자신이 살던 집 앞에 시신이 든 차량을 수개월 방치하는 대담한 행동까지 벌인 이 씨. 충격적인 일은 또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담 위에 이렇게 쭉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건 현장으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마을에 나타난 낯선 남녀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다음 날 새벽 목포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남녀를 검거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51살 윤 씨와 39살로 알려진 여성 김 씨. 사건에 연루된 세 사람. 이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씨는 대리운전 일을 했는데 그를 픽업하는 동료 기사가 김은지였다고 합니다. 긴 생머리에 눈에 띄는 외모였다는 김 씨.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지만은 그를 무척 살갑게 챙겼다고 합니다. 이후 사건 직전까지 주기적으로 만나 시간을 보냈다는 두 사람. 이때 종종 다른 남성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윤 씨였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50대 윤 씨는 김은지와 같은 분식집 단골이었는데 그녀가 윤 씨 택시를 이용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젊고 활달한 김은지가 구심점이 되어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다는 세 사람은 어쩌다 살인사건의 공범이 된 걸까? 이 씨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5월 14일 오후 김은지에게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고 단숨에 목포까지 자신의 차를 몰고 갔다는 이 씨. 약속 장소로 갔을 때 김은지는 피해자 진경 씨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함께 단골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김은지. 진경 씨가 김 씨에게 돈을 빌려 가놓고는 제때 갚지 않으면서 약 한 달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돈을 받을 곳이 있다는 진경 씨 말에 함께 이동했다는 세 사람. 하지만 돈을 준다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크게 화가 난 김은지가 시간이 늦었으니 함께 모텔에 가서 자자고 했는데 차에서 내린 뒤 모텔에 가지 않겠다며 들어누웠다는 진경 씨. 그때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고 김 씨가 진경 씨를 다시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어느 공터에 주차하면서 참혹한 비극의 서막이 열리게 된 걸로 보입니다.
돈 문제로 크게 화가 나 있던 김은지가 먼저 피해자를 때렸고 이 씨에게도 폭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격앙된 김은지는 윤 씨까지 공토로 불러냈고 그가 합류하면서 폭행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고 이 씨는 진술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5시간에 걸쳐 폭행이 이어진 끝에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저 김은지가 시키는 대로 한 거라면은 범행 도구인 대나무는 왜 이 씨 차 안에 있었던 걸까? 4월부터 폭행이 시작되고 5월달부터 폭행이 심해지자 제가 판단했을 때 김은지가 손으로 배진경을 때리면 아플까 봐 톱을 이용하여 대나무를 잘라 가져왔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김은지의 폭행을 봐왔음에도 말리기는커녕 도구까지 준비했다는 이 씨. 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피의자가 김은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는요? 제가 혼자 김은지를 짝사랑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김은지가 만나주지도 않고 가라고 할까 봐 말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김은지와 연인 관계였나요? 아닙니다. 저 혼자만 좋아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옆에 못 오게 할까 봐 시키는 대로 배진경을 폭행했습니다. 단지 김은지의 환심을 사고 싶었다는 이 씨. 이런 마음은 윤 씨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김은지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김은지가 시키는 대로 폭행했습니다. 39살. 예쁘장한 외모의 선한 이미지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호감을 샀던 김은지. 경찰 조사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진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해봤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검거를 한 이후에 김 씨의 신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씨하고 윤 씨가 알고 있는 신원하고 전혀 달랐고 실제 나이하고 알고 있었던 나이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미혼의 39살의 김은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는 56살 김미숙이었습니다. 주변 모두를 감쪽같이 속이며 철저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던 김 씨. 그녀는 누구일까? 세 남매의 엄마로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부양해왔다는 배진경 씨. 시간도 돈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는 그녀는 10년 가까이 목포의 한 대형마트에서 청소일을 하며 성실히 생계를 꾸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여름경 10년 근속을 얼마 남기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급히 그만뒀다는 진경 씨. 얼마 후 지인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지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고 돈을 빌려달랬다더라고. 심지어 딸에게도 연락해 자주 돈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의아하게도 매번 다른 이유로 돈을 요구하던 엄마 곁에 늘 함께였다는 한 여성. 그 여자가 나도 대출 받아서 엄마 한달 해주기로 했다 말했었거든요. 제가 일한다고 연락이 안 되는데 부재중 등록만 대여섯 통씩 했은 적이 있어요. 그 여자한테서. 사망 전날까지도 돈을 빌리려 했던 건 모두 김 씨에게 진 빚 때문이었을까? 추가한 증거를 확보해 보니까 피해자가 피해자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채무가 없었단 겁니다. 김 씨는 있지도 않은 채무로 진경 씨를 독촉하고 무자비한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목적이었던 김 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사정은 중요치 않았던 듯합니다. 피해자 진경 씨가 사망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돈을 구하느라 바빠졌습니다. 사건의 공범 이 씨였습니다. 제가 대나무를 가져와서 피해자가 죽게 된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숙박비, 생활비, 렌트비 등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김은지가 저에게 가져간 돈이 모두 해서 2,300만 원 정도 되고 사채 30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거액의 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도피 생활 동안 생활비까지 모두 내게 했다고 합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김 씨의 말을 따른 것 또한 그저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 여자가 좋아서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러면 너희 가족까지 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그냥 견디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162개의 음성 녹음 파일. 살인 이후인 6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빼곡히 남겨둔 음성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15년 6월 21일 토요일 새벽 4시 33분 약속을 모두 어겼으니 저 본인 신체 중 저의 소중을 다룰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김은지한테 50대 많고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스스로가 뜨거운 통화를 들어가겠습니다. 뜨거운 통화가 아니라 다시 2025년 10월 30일 저녁 7시 31분 본인 윤은 내일 저녁에 군산에 가서 실제 포기 각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조사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김은지로부터 맞았습니다. 씨 아닙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 말을 하면 때렸고 운동하고 싸움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싸웠습니다. 모텔 생활하면서 새벽 4시 전에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사건 당시 두 남성에게 폭행을 지시했다는 김 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서로를 때리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시키는 대로 윤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이 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자신마저 죽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이 씨가 범행을 고백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호감을 주면서 친절을 베풀어요. 근데 남성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졌을 거예요.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남성을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성은 처음에 그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비난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몰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돈을 착취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폭행을 일삼고 끝내 살인까지 저질러야 했을까? 용도 폐기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피해자에게서는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다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제거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도구로서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망한 이후에도 도구에 불과한, 속된 말로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사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애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비인간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반사회적 성향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입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 공범 이 씨와 윤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있었던 공판에서 여전히 두 남성은 김 씨가 때리라고 지시했고 그 말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김 씨는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두 남성이 폭행한 것일 뿐 지시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3인조의 엇갈린 주장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적용되는 죄명이 강도살인이거든요. 강도살인의 경우에 양형 기준표상 보면 기본형이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중영역이 되면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 씨가 범행을 지시했느냐,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지시를 한 게 맞더라도 결국 그 지시를 행한 건 두 남성이기에 세 사람의 책임 비중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범행이 이루어졌고, 김 씨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아예 존재도 안 했을 겁니다. 쟁점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을 만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히려 이런 것을 엄중 처벌함으로써 그 사회적으로 던지는 그 양형의 메시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진경 씨가 겪고 있던 상황은 꿈에도 모른 채 돈 문제로 다툰 게 후회스럽다는 가족들. 체벌을 받는 게 저희는 그걸 왜 바라죠? 맨날 며칠 밤마다 눈 감으면서도 생각나요. 왜 언니는 못 태어났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제대로 판결해서 언니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다시 안 나와서 저희 조카들이 그냥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잔혹한 죽음 그 이후조차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한 진경 씨. 부디 그곳에선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